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재판. 한 전 총리는 재판에 앞서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.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,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에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에 대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.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,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,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 애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이어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한 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고지한 바 있습니다.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정경입니다.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회 예결위 나가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, 이런 발언을 하였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? 저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속기록 같은 데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. 그러나 그 취지는 계엄이라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지,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그 계엄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뭔가 그런 거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미리 알고 얘기하지 않았냐. 제가 어디선가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. 저는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. 지난 40몇 년 동안 없었고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발전 정도나 이런 걸로 봐서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 그랬습니까?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.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떤 상황이 되든 더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뭐 법률상 국회의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예를 드시게 됐습니까? 누가 그렇게? 피고인이 국회 예결위에서 계엄을 선포하면 결국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,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. 네, 그거는 뭐 제가 법률적인 지식도 뭐 부족했을 거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엄이라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막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거였다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진술하신 게 뭐 군 병력이나 경찰력이 동원될 거라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는 알지 못했다, 이런 말씀이신가요?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알지 못했다,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피고인은 어땠습니까? 저도 몰랐습니다. 그럼 아까 그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로 복귀해서 TV를 볼 때야 알게 되셨습니까? 네. 근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비상계엄에
뭐 군이 동원되고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런데 지금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만약 그런 일이라면은 그거는 현재 우리 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안 되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군 동원될 수 있다는 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. 그러면.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그러한 그 계엄일 때 그렇겠죠. 군사적인 뭐 문제가 있다든지. 그러나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 군병력이나 그 경찰력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뭐 진입을 통제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까? 저는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피고인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, 뭐 주무장관인 김용현이나 이상민에게 경위를 확인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?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모의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저희의 뭐 정보 내지는 지식은 일체 없었습니다. 아니, 그 군 병력이 움직이는 걸 보신 거잖아요. 그런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하거나 보고를 해주거나 그런 일들은 현실적으로 총리에게는 없습니다. 김용현한테 뭐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그 TV에서 지금 군 병력들이 투입되는 걸 보신 거잖아요. 네, 그럼 김용현한테 전화해서 확인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? 그 비상계엄의 선포가 되는 상황은 어쨌든 그것이 대통령이 선포를 한 거고요. 그것이 위헌이든 위법이든 하는 거를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그거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니, 제가 뭐 위헌 위법 뭐 법적인 판단을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. 지금 군 병력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주무장관인 김용현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 상황이었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상황을 파악할 생각은 안 하셨다는 겁니다. 네, 그거는 계엄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 선포된 계엄을 이제 국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계엄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로서의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뭐 제압시키거나 하는 그런 일들에는 그렇게 좀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국민들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뭐 총리나 또 담당 장관이나 나서 가지고 그거를 당장 하여튼 중단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나 그런 문제도 앞으로 더 좀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잘 고쳐지면서 정말 그런 일들이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거는 사실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그 검사님하고의 말씀 그리고 김영호 장관의 저한테 보여주신 검사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그 내용 이런 것들하고 비추어 봤을 때 기억에 의존한 것은 아니고
추측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지금 근데 이제 뭐 답변을 하실 때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. 추측에 의해서 답변하면 뭐라고 일 것 같습니다. 뭐라고 추측이 됩니다.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지. 조세 부른 것처럼 누게 뭐 받았지만 뭐는 사실이 없다.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거랑 말씀하시는 다르지 않습니까? 네, 저 재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. 그러나 저는 제가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그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저의 기억과 사실에 확실하게 맞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어떠한 그 상황에도 처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런 점에서는 뭐 재판장님과 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윤석열 그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 건지는 제가 뭐 다 100%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인식을 좀 했습니다. 그 정인신문 과정에서 윤석열이 증언한 것 내용 들으셨죠? 네, 들었습니다. 정인신문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 있었다. 처음부터 네.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.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진술과 정반대의 진술하고 계신 겁니다. 네, 지금은 피고인이 말씀하시는 건 거칠 필요가 없다. 윤석열이 말을 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딱 저런 워딩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거기 있던 날짜가 서명할 때 날짜가 아니고 소급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신 거죠? 소급 12월 3일로 된 거 아닙니까? 겉표지에 12월 3일로 돼 있었던 것으로. 네. 그렇게 근데 지금 서명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? 12월 6일 아닙니까? 12월 6일입니다. 근데 문서에는 12월 3일로 된 거 알고 계셨죠? 네. 오늘 진술하신 게 뭐 군 병력이나 경찰력이 동원될 거라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는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?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피고인은 어땠습니까? 저도 몰랐습니다. 그럼 아까 그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로 복귀해서 TV를 볼 때야 알게 되셨습니까? 네. 근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비상계엄에 뭐 군이 동원되고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런데 지금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만약 그런 일이라면은 그거는 현재 우리 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안 되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군 동원될 수 있다는 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. 그 피고인은 대통령실로부터 받아온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실로부터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맞습니까? 네,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. 네, 추가 질문하겠습니다. 지금 그 조금 전에 포고령 관련해 가지고 검사가 유도하는 내용, 제시하는 자료, 김영호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준 것이다. 이런 취지로 오늘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데 똑같이 이상민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, 그 안의 내용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이라면 이 부분은 왜 검사의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안 해주는 건가요? 그 두 개가 같은
건가요? 그러니까 제가 취지는 죄송합니다. 제가 예, 질문을 잘... 취지는 포고령 관련해서 애초에 피고인에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질문을 하라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피고인에게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거든요. 근데 만약에 그런 방식이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진술을 맞춰서 진술을 하셔야 되는데 피고인이 아니라고 대답한 거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모두 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 포고령에 대해서도 특검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지 않나요? 저는 우리 특검에서 그 CCTV를 보고 거기에 서류가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? 라고 하면서 김용호 장관의 서류도 보여주시고 또 그 몇 사람이 이거를 다 봤다면 결국 당신도 이게 뭐 포고령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좀 추측의 기초를 둬가지고 하고 우리 기억에 기초를 둬서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상민 장관의 케이스가 그거하고 같은 것인지는 저는 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. 네,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. 그 당시에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나가기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로 서명은 하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피고인이 직접 말을 했었다라고 조사 과정에서 말씀하셨었지요. 네, 그 취지는 제가 이거를 그 국무회의의 부서 형태로 뭔가 해가지고 무슨 사후적으로 우리 특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효력을 외관을 뭐 어떻게 한다.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서류라는 거는 물론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아서 잘 해야 되겠지만 날짜가 지난 거를 무슨 사인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그 효력이 다시 회복이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누가 무슨 사인을 했더라도 그걸 언제 사인했느냐 하는 것은 다 밝혀지게 돼 있는 거라고 저는 평소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누군가가 뭐 좀 사인을 하고 가세요라는 얘기로 그게 촉발이 됐고 그게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약간의 그 논쟁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무총리라는 항상 그런 위치에서 그러면은 이것을 모두가 이게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좀 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생각들이 좀 합리적으로 타결이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좀 습관이 좀 들어있다고 할까요? 좀 그렇습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제가 별로 뭐 그게 좋은 성격. 그러면 그런 그런 차원에서 의도로 뭐 여기 왔던 거라면 그 사인 정도 하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자문 비슷하게 제가 했었던 그런 기억이 네. 납니다. 네. 네. 결국은 답변하시는 거는 뭐 참석했다는 의미로 사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? 저는 한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 같습니다.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잠시 휴정했다가 그냥 뭐 3시 45분에 반대 신문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잠시 휴정하겠습니다.